그다음은 유닛랩인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모듈 건축도 한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모듈러 건축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AI, BIM, GIS 기반 맞춤형 모듈러 실행 플랫폼을 주제로 우리 하성민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유니베 대표 하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모듈러 건축 스타트업입니다. 2023년도에 설립을 해서 처음에는 단독주택 제조, 설계 자동화, 그리고 웹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가 중저층 시장, 그리고 시행이 연계되는 B2B, B2G 시장으로 확장을 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 모듈러 공법과 저희 기술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건설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모듈러 건축 실행 플랫폼이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지 검토부터 설계, 제조, 운영이 기존 시장에서는 다 파편화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를 모듈러 공법과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통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집을 지면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 소비자분들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업을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결국에 비용보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저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수익은 얼마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기간은 얼마이니까 걸릴지를 정확하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공법은 사실 이런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해결을 하는데요. 공장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공기를 확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단축이 되고 누가 생산을 하든지 품질이 균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사고 감소까지 되는 그런 공법이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공법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말씀을 많이 주셨던 운영자산 위주로 영국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신규 주택 착공 중에 16%까지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위주로 이제 국내로 치면 매입임대라든지 공공 분양 시장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신기하게도 한국은 이 두 가지 시장이 모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학교 모듈러 위주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최근에는 이제 LH 공공임대 혹은 매입임대 쪽으로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모듈러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위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조에만 집중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개발 검토, 기획 설계, 실시 설계, 제조, 운영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솔루션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들, 저희 사업 스코프를 통해서 통합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이 찍어내면 됩니다. 모듈러에 대해 특화가 돼 있고요. 하지만 주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이 필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춤형이지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발주자 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면 예산과 기간이 초과가 되지 않고 비용과 수익을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사업 스코프는 이제 유닛 OS라고 해서 전형체적인 이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해당 사업지에 모듈러가 설치, 운송이 가능한지 트럭과 크레인 검토를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단일 사업지뿐만 아니라 대량의 사업지들을 이제 뭐 LH가 보유한 사업지, 시행사가 보유한 사업지들을 넘겨받게 되면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최적의 법정 용도, 사업적 용도들을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기획 설계와 이제 빔 기반 실제 실시 설계 단계까지 자동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혹은 OEM 파트너십을 통해서 맞춤형 제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솔루션화 시켜서 맞춤형으로 플랫폼까지 구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업지 검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모듈러 운송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저희는 사실 법정 유형 검토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유형의 법적 유형 건축물들이 건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좀 차별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모듈러가 사실 이제 특장점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유형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자산 혹은 공공임대 주택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각각 법정 용도와 매칭을 통해서 어느 사업 유형이 가능하고 규모 검토를 통해서 어느 사업 유형이 가장 최적인지까지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설계 자동화 파트인데요. 저희는 가장 작은 자재 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재 단위에서 이게 3층 건물에 모듈이 들어갈 때, 10층 건물에 모듈이 들어갈 때 내화라든지 구조, 강성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재 단위에서부터 데이터가 시켜서 모듈 단위로 공간 블록을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획 설계, 규모 검토 자동화 앞서 발표해 주신 플렉시티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뽑은 이후에는 빔 데이터 매핑을 통해서 단순 기획 설계, 이제 평당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재 물량이라든지 저희가 제조사 입장에서 시공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신사업을 시작하는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이제 OEM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물량이 왔을 때 소화를 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하드웨어 제품만 개발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BIM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프트웨어와 연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주자들마다 이제 사업성 판단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맞춤형 솔루션으로 구축을 해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에 맞게 같이 파트너십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단순 이제 단독주택 사업으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좀 시작을 했다가 보다 반복 가능하고 규모가 있는 중저층 유닛빌드라는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타겟하는 시장인데요. 앞서 오늘 많이 말씀 주셨던 LH 매입 임대 주택 사업, 그리고 민간 운영 자산 공공 조달 사업입니다. 사실 최근에 오늘 말씀 많이 주셨던 것처럼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새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곳들이고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금융이라든지 주차 대수 완화, 용적률 완화, 혹은 건축 한계선 완화 등 이제 장점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산들 위주입니다. 오늘 또 말씀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 모듈러가 이제 자동화가 된 이후에 가장 큰 허들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다수의 사업지들을 많이 지으면 됩니다. 현장 건축, 일반 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소규모로 많아지게 되면은 관리비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요. 모듈러는 공장에서 동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많이 묶어서 진행할수록 단가가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장 건축 대비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이루게 되고요. 근데 이런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선례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모듈러 PM사를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발주자, 건설사, 건축사, 제조사 다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자체적으로 제품 개발, 설계, 솔루션, 그리고 제조를 하면서 발주나 시공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발주자 입장에서 제조사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PM 역할을 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형 이제 제조사라든지 컨소시엄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입하는 LH 매입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신축 매입 약정형 시장이 거래사례 비거법으로 진행이 되면서 심지어 일반 현장 건축 자체도 수익성을 가져가기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실제 모듈러 매입 임대 신축 매입 약정형 시장이 이제 원래는 6월 말부터 공고가 예정이었으나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LH 연구원과도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초에 서울 도심 노후화된 매입 임대 주택들을 재건축하고 재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1,000개가량의 사업지들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이제 어느 사업지에 모듈러가 가능한지 필터링을 진행을 하고 이제 LH 입장에서 공가율이 이제 낮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규모 검토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업성은 얼마나 나올지까지 판단을 해서 오히려 전달을 드리는 것을 좀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 서울 도심지에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모듈러가 가벼워져야 됩니다. 모듈러가 무겁고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은 크레인 진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독자적인 이제 경량 건식 층간소음 방지 공법을 개발해서 서울 도심지의 대상지를 확대하는 식으로 단순 LH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 자산들까지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운영 자산 같은 경우도 사실 코리빙이라든지 오늘 말씀 많이 주셨던 실버 레지던스, 이제 노인 복지주택 같은 곳들을 저희가 메인으로 타겟을 하고 있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주차라든지 용적률 같은 것들 완화, 그리고 이제 실버 레지던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운영사의 자산 보유 의무가 폐지가 되면서 리츠 구성이라든지 다양한 사업 방안 그리고 PF가 필요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구조들이 열리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은 결국에 이런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를 굴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할수록 신뢰도도 올라가고 규모가 커지고 정밀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사들, 고객사들을 많이 모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더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십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